구글이 제시한 미래의 기술, 바로 구글 I/O 2025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이번 행사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나요? 네, 구글 I/O는 구글이 매년 5월 캘리포니아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개발자 행사입니다. 네.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AI, 클라우드, 웹, XR 등 구글의 최신 기술과 혁신이 공개되는 무대입니다. 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 유독 더 주목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바로 AI 중심 혁신과 제미나이 모델의 전방위적 통합인데요. 네. 구글은 AI를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라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통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네. 특히 딥싱크처럼 고급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을 공개하며 생성형 AI의 한계를 넘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현실 문제 해결에도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구글 서비스에 AI가 도입된다면 구글 검색 엔진에도 AI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구글의 검색 엔진 반독점 이슈도 이거랑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거액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하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챗 GPT,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이 급부상하면서 구글의 검색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맞서 구글은 AI 개요 기능 등 생성형 AI 기반 검색을 빠르게 확대하며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탑재된 구글의 검색 엔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 행사를 위해 구글이 삼성과 손잡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번에 공개된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개발했고 디자인은 한국의 젠틀몬스터와 미국의 와비파커가 맡았습니다. 이 안경을 착용하면 AI와 대화는 물론 사진 촬영 요청, 실시간 통역 요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손에 안 차는 웨어러블 같은 느낌인데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삼성과 협업했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삼성 스마트폰을 모니터에 연결해 PC처럼 사용하는 삼성 덱스 아시죠? 네네. 이번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16에서 공식 데스크톱 모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삼성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덱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번 구글 행사가 AI와 사용자 편의성 모두에서 방점을 찍은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에요. 애플도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구글 I/O 2025 당일 애플이 자사의 개발자 행사인 WWDC 2025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초대장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대규모 AI 발표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애플 역시 AI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좀 늦어져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도발일까요? 아니면 여유일까요? 이번 초대장 공개는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구글의 혁신 발표에 맞춰 AI 경쟁 구도 자체를 부각시키면서 애플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죠. 업계에서는 올해 WWDC에서 애플이 대규모 AI 기능과 새로운 개발자 도구를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과거에 애플 인텔리전스로 소비자 기만 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 행사가 애플의 중요한 분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글과 애플이 각각 그리는 AI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좀 더 기다려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장은 이른바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D-Wave, 리게팅 컴퓨팅 이 세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이온큐와 D-Wave 퀀텀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온큐가 주목받은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테슬라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온큐는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또는 키스티라고 불린 이 기관과 양자 컴퓨팅 분야 전략적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온큐의 검색량은 전주 대비 139% 급증했고요. 네. 72,000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번에는 실적 발표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번 협력은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또 주목을 받은 걸까요? 이번 협약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첨단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 및 인재 교류, 시장 확대, 양자 컴퓨팅 연구 생태계 조성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키스티의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통합해 국내 연구자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인턴십, 해커톤,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실질적인 기술 협력과 인재 육성,
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2035년 국가 양자경제선도국 전략과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는 올해 2월 SK텔레콤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난달엔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인 인텔리안테크와도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여러 기관 기업과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D-Wave 퀀텀은 왜 주목받았을까요? 네, D-Wave는 지난 20일 자사의 6세대 양자 컴퓨터인 어드밴티지2의 일반 상용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인베스팅닷컴에서 D-Wave의 검색량이 전주 대비 254%나 급증한 29,000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검색량이 많았는데요. 어드밴티지2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어드밴티지2는 D-Wave가 개발한 6번째 양자 컴퓨터로 지금까지 선보인 모델 중 가장 진보된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D-Wave CEO 앨런 바라츠는 어드밴티지2는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성능 연산 처리 능력과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4,400개 이상의 큐비트를 탑재했고 제퍼 토폴로지 기반 20방향 연결성을 구현해 더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양자 컴퓨터 얘기는 들어도 어려운데요. 네, 요약하자면 이전 세대보다는 더 빠르고 또 똑똑해진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드밴티지2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D-Wave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립 서비스와 함께 온프레미스 방식도 지원하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 소재, 시뮬레이션, AI 등 다양한 실사용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실사용이 가능하다면 시장 반응도 꽤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어드밴티지2 출시로 D-Wave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용 양자 컴퓨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다만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일상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용화만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제가 대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지금이 고점일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 기준으로 이 D-Wave의 전망 알려주시죠. 인베스팅 프로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아이온큐와 D-Wave 모두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네.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의 적정 주가는 31.57달러고 이는 약 34%의 하락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Wave의 적정 주가는 9.32달러로 진단이 되고 있고 이는 약 47%의 하락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로 불렸던 US 스틸 아시죠?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인수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US 스틸은 금융 황제인 JP 모건과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때 시총 1위를 기록하며 철강업계 상징이자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일본과 중국의 부상, 미국 제조업 쇠퇴와 함께 경쟁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특히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며 위기를 겪었는데요. 어느 애널리스트는 CNN 방송에서 US 스틸이 갖고 있는 기술은 1940년대 수준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4년에는 S&P 500 지수에서도 퇴출이 되었고 2023년 조간 생산량은 약 1,500만 톤으로 일본 제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랜 시간 경영난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긴 침체를 결국 버티지 못하고 US 스틸은 2023년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세계 4위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이 치열한 인수 경쟁 끝에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습니다. 네, 근데 인수 과정이 좀 순탄치만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일본제철의 인수를 반대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US 스틸의 역사가 미국 제조업의 역사와 연결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은 자동차, 인프라, 국방까지 받쳐주는 핵심 공급망의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꿨는데요. 일본제철의 인수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승인하며 네. US 스틸은 미국에 남고 본사는 피츠버그에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4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US 스틸 본사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는
러스트벨트의 중심이자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 격전주입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층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대선 당시에는 미국 기업 부호라는 명분으로 인수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익이 부각되며 입장을 바꾼 거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정치적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일본제철은 왜 굳이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관세 회피 목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요. 따라서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확보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과 아시아 시장 가격 하락입니다.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제철은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 철강 산업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인수를 통해 2030년까지 1억 톤 생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투자인 것 같은데요. 일본제철이 인수하게 된 US 스틸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로 분석을 해본 결과 US 스틸은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애널리스트 4명은 다가오는 기간 동안 이 회사의 수익에 대해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US 스틸의 적정 주가로는 40.93달러를 제시했고요. 약 23%의 하락 여력이 있다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조태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